저는 아인슈타인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요. 왜 믿지 않냐면 시간은 그냥 추상적인 숫자의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세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라는 거죠. 숫자라는 거. 제가 이거를 하루 24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36시간, 72시간 이렇게 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러죠. 한 달의 달력을 어떤 때는 30일 기준 31일 있고 28일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70시간 한 달을 70일로 나눌 수 있어요. 70이나 100일로 뭐 그와 같이 해서 숫자를 현재과 틀리게 해가지고 달력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재미로더라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개념을 약간 프로그램 안에 그럼 게임 프로그램이 됐든 뭐든 프로그램 안에 담겨 넣으셔도 제 기술입니다. 각 동네마다 이게 시간 하나의 약속인 것이고요. 동네마다 틀린 어떤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어떤 동네는 36시간, 어떤 동네는 48시간, 어떤 동네는 100시간. 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 정해도 되고요. 그렇죠. 5명이서 정해도 됩니다. 또는 100시간. 그치, 정하기 나름이죠. 전세 하나의 규칙 속에서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한 거죠. 네, 약속을 한 겁니다. 똑같은 제가 이렇게 또 숫자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막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전 세계 각 나라 그 의미는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78, 64, 24로 정해놓다 합시다. 그걸 전 세계 공통적인 약속으로 해갖고 이렇게 여행객들이 자주 쓰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문장부터 시작해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전 세계 공통된 숫자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숫자에다 문자를 결합하셔도 돼요. 그러나 제일 다른 기호도 결합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 것은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그 숫자 단어집을 가서 전 세계 가서 다 통용, 그렇죠. 그 통용할 수 있고요. 번역할 때도 제일 좋아요. 번역할 때도 모든 200개 언어도 넘잖아요. 언어를 숫자로 다 바꿔놔요. 그러고 나서 하면 언어가 되게 그 정확하게 번역이 되죠. 이와 같은 번역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에서 됐든 AI가 됐든 이것은 필수적일 텐데요. 번역 방식을 이와 같이 하면 매우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죠. 네, 하나의 약속입니다. 너는 어떤 숫자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얌, 그 다음에 염 이렇게 해도 국제적인 언어로 서로 약속을 한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만 가능합니다. 둘 사이 약속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암호처럼 사용해도 되고 새로운 언어를 발음 방식으로 표현해 놓거나 이렇게 문자 방식으로 표현해 제가 새로 이렇게 만들면 되죠. 문자면 이거는 둘 사이 약속입니다. 용이야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고, 이거는 유튜브야. 이거는 네이버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둘 사이 약속만 하면 새로운 언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호 방식으로도. 그럼 같은 숫자를 할지라도 군이라도 특수기관이라도 좀 비밀스럽게 저장을 하기는 원한다. 그러면 다른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국제적인 약속하든 말든 우리는 다르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밀 저장도 가능하고 암호 저장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그 컴퓨터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뭐 식사하셨습니까를 직접 숫자 갖고 하면 되게 작아지죠. 축약된 언어로 이걸 갖다 전송 방식으로 전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압축 전송 동영상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캠페인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누구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저기서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지금 각 사람마다 약속하기 따름인데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가 해가 뜨고 지고 낮과 밤. 근데 어떤 데는 또 계속 낮만 있는데도 지구 어딘가 이렇게 낮만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숫자가 절대성이 없는데 서로 간의 약속, 이게 약간 추상적이면서도 숫자에 기반한 약속인데 그것이 무슨 시간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인지 72시간에서 42시간으로 갔다. 이 동네에서는 36시간이고 저 동네는 76시간이고 저 동네는 100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숫자를 갖다가 숫자의 절대성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믿지 않습니다. 일종의 저는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력 사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중력 사기 같은 것도 저는 안 믿어요. 중력 사기. 왜냐면 지금 지불놀이 할 때 회전 공전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그 안에 내용물이 가둬지는 것처럼 지구가 일정 속도로 중력적 규칙 속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 자전거라고 회전을 한다면 회전의 힘으로 그것이 안으로 일정 무형의 압력으로서 가두어지는 그것이 대기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대기압이 뭐 딱 그것만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대기 중에 차 있는 물질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물의 밀도가 틀리고 공기의 밀도가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도 달에 있어서의 약간 그 회전력, 달에 있어서도 저기 뭐 이렇게 거기 대기압이 좀 달에 있어서도 그 압력이 좀 틀릴 거예요. 달에 있어서는 약간 회전 속도가 좀 지구에 비해서 느린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안에 가두는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바닷물 같은 거는 안에 가두어주는 거죠. 회전 공전에, 그러니까 자전 공전의 힘만으로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웅덩이가 있잖아요, 바닷물에. 그러면 그 안에 물이 빨려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 안에서 어떤 마그마층이 있든 뭐가 든 물을 데우는 공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순환 구조로 이렇게 회전하니까 그 안에서 물이 가두어진다. 이런 기술 구조를. 그래서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빈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뜨거워져 가지고 풍랑이 많이 일거나 해일이 많이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물이 이제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물이 이런 컵이 있는데 이 상태 가만히 안정적이 있으면 이 컵에 물이 흐르지 않지만 툭 치면 좀 해볼까요? 네.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해일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어지거나 마그마층으로 데워지면 뜨거운 물이면 좀 더 많이 튀어나오게 돼.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이제 도시가 건설되고 많은 또 공장이 돌리다 보니까 따뜻해지죠.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대기 중의 온도가 좀 차가우면 겨울 때는 이게 좀 잠잠하지만은 여름 같은 더울 때 이런 때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잖아요. 일종의 그 천연 난방 장치죠. 천연 난로인데 에 따라서 물도 데워지고 공기도 데워지니까 한편 그런 현상이 좀 더 여름에는 이제 폭풍과 좀 더 심해지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이 이제 뭐 여러분들 주전자 때 물 끓이면 방 안에 수증기가 가득하죠. 이렇게 해서 태양빛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띄었을 때는 물이라든지 대기가 또는 우리 도시 같은 콘크리트 있잖아요. 데워지기 때문에 뜨거운 열섬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풍랑이 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폭풍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 바람이 거칠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이 거기 이제 뭐 비가 많이 올라면 그 주변에 바다나 강문 같은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뜨거운 태양빛이 찌고 그렇게 해서 수분이 많이 증발했을 때 이제 거기서 태풍 같은 거 물이 많이 생기는데 구조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려다 까먹었네요. 뭘 하려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약간 뭐랄까 우리가 집안에도 보면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은 안에서 열이 갇혀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온난화 현상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예, 어떤 도시 같은 데도 보면은
여기에 그 빌딩들이 많잖아요. 그 바람의 이동이 쉽지가 않아요. 그 감속이 되는 거죠. 감속이 쉽지가 않아서 간에서 열이 상대적으로 열이 싱싱 뭐 제주도 같은 데는 사방이 트인 구조다 그러면 싱싱 불어가지고 열이 빨리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런 쉽게 식혀지죠. 주변에 뭐 이렇게 청계천이라든지 물이 있으면 하천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도해가 식혀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물이 좀 흐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나무 같은 거 실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차가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흐르는 물과 뭐 어떤 고여있는 물을 했을 때 고여있는 물은 열기를 빨리 식히지 못합니다. 그럼 물을 갖다가 표면적 흐르게 해서 물이 표면적을 좀 넓혀주게 되면은 더구나 속도라는 게 빨라지게 되면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그 냉각 기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시 하천이 이제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주변을 냉각하게 되고 바람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풍가득 불어서 흐르고 있다. 그러면 열이 이제 흩어지는 현상이 바깥으로 이렇게 열섬 현상이 일어나 모여 있던 것이 빠른 바람으로 인해서 흩어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차갑게 하는 이걸 이용해서도 뭐 어떤 것을 만들 수 있겠죠. 과학 기술을 따라 이런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공간에 있어서 어떤 축약을 해가지고 옛날 축지법 생각나네. 공간을 축약해서 빨리 갈 수 있다. 옛날에는요 도보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서울하고 부산 이렇게 있다 몇 달씩 걸린. 지금은 딱 하루 반나절이면 가잖아요. 그죠? 교통수단이 고속철도냐 아니면 또 좀 더 비행체가 있으면은 좀 더 빨라지겠죠. 우리나라 이게 뭐 초음속 전투기다 그러면 뭐그 일본까지 가는데도 몇 분 안 걸려요. 몇십 분. 그래서 이동 수단이 빠른 이동 수단을 하면은 그만큼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도로로 어떤 갈 간다. 도로로 어떤 것을 가면 이제 어떤 공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어떤 것으로 또 그 집으로 인해서 막히는데 건물로 막혀가지고 삥 돌아가야 될 때 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럼 지름길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아는 지름길 좁은 골목이 있어 그러면 지름길로 가면 빠르죠. 우주에도 이렇게 지름길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블랙홀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종의 그 진공청소기에다가 이게 별을 만드는 장치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강한 압력으로 빨아들여요. 우주의 찌꺼기들 이렇게 뭐 우주 파편들 뭐 이렇게 별이 깨진 폭파하면서 이렇게 암석들이 그걸 다리 해가지고 뜨거운 열에 풀어가지고 열에 풀어서 그걸 다시 동일한 형태로 노즐을 가지고 동그랗게 별은 다 동그랗잖아요. 왜 동그랄까요? 네모나게도 별꼴 모양도 있고 불규칙이어야 되는 노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 노즐이 있어서 동그랗게 굳어지고 식히는 과정, 오랜 세월을 거쳐서 식혀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 우주의 어떤 청소부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부면서 별을 만드는 장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공수공을 빨아들이는 거기 압력이 강하죠.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압력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이쪽에 회전 진공청소기처럼 강한 압력으로 빨아들였을 때 그것이 회전 압력들도 존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만 암흑물질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빛을 켜지 않을 때 방 안에도 캄캄해요. 그래서 그렇죠? 빛이 있어야만 이게 밝은 지역이 생기는데요. 우주에도 아마 동일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 안에 어떤 대기 중에 어떤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있어서 우주하고는 좀 틀리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빛과 어둠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빛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구 안에서 이렇게 문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것이든 뭐 빛을 갖고 밝히면은 상대적으로 밝아지는 거고 우주에는 빛이 인위적으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태양빛이 비쳐야 된다고요. 태양빛이 비쳐야 되는데 별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별에서도 낮과 밤이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도 공전과 자전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빛을 유도를 할 때 전리층이라는 존재. 빛은 이제 전기로 바뀌고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명 켜면은 그 전기를 흘려보내 갖고 조명 장치를 통해서 빛으로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둘은 동질일 것이다. 그래서 전리층에 어떤 주파수 방식의 전기가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유도를 각별해서 해가지고 우주 공간에 원래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빛이 가득한 거냐.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것 때문이래. 그래서 그걸 그 구리판에다가 금속 알갱이, 구리 알갱이들을 대중소 나노 구조로 이렇게 해놓고 연결 구조로 만들면 주파수 형태로 되기도 하고 또는 막대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막대 형태로 해가지고 나노 구조로도 가능해요. 네,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놓으면 주파수 형태로 전류가 흐르는 구조를 전류로 걸어놓으면. 그래서 YTN에 어떤 데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어떤 업체가. 여기가 YTN에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는 약간 필름 형태로 하셨는데 열을 축적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셨는데 열이 아니라 이 기술 금속 배터리의 기술 기반 기술을 갖다가 흉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속 배터리에서 여기 뭐 이렇게 나노 구조로 해가지고 대중소 이렇게 해서 나노 구조로 동그랗게 나면 어떻게 하냐 대중소에서 연결 구조로 만들면 전류가 주파수 형태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 형태로 했을 때는 이렇게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줄을 그어 놓는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금속 용량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어 놓고요. 절연 구조를 갖추고 수십 장씩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렇게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태양 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검은색 칠해 놓으면. 그래서 전기선에다가 구리선을 여기 이게 전기선 송전 전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만들면 주파수 형태로 이렇게 전력을 딱 걸어 놓으면 태양광 반사판 방송 반사판 있잖아요. 반사판 수십 장을 여기다 쓰여 놓으면 태양빛이 전기로 유도가 됩니다. 주파수 형태로. 그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전기로 바뀌는 율이 높아진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YTN에 이 기술을 하시더라고요. 필름 형태로 열을 축적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YTN 나와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이 기술을. 네. 이거는 MLCC 스마트폰에 MLCC 있잖아요. MLCC 기술로도 들어가고 금속 배터리로 사용됩니다. 이건 금속 배터리로 들어가고 동시에 이게 저길로 들어가는데 다이오드, 네, 다이오드 기술로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금속 다이오드가 소중대라고 합시다. 크기를. 그러면 대자리로 전류를 흘려놓으면 대자리로 흘러요. 여기다가 약간 전기선, 구리선을 갖다가 두텁게 대남 매듭 구조 만들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쪽을 전력을 전기 줄다리기 형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잘못됐군요. 내가 거꾸로 그리다 보니까. 네. 이쪽 큰 쪽으로 전력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여기 스위치, 조명 스위치 언오프 하듯이 여기다가 스위치 기능을 달아주면은 트랜지스터까지 겸할 수도 있고요. 이 구리선 안에 이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면 이게 카패시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반도체에도 쓰일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게 일종의 다이오드면서 트랜지스터며 카패시터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금속으로서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고요. 한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자, 여기 압력밥솥, 압력밥솥에서도 제가 사용했었는데 3중 바닥에다 그러면 두꺼운 부분이 맨 아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두꺼운 부분이 아니죠. 얇은 부분, 두꺼운 부분, 중간 두께, 아주 큰 두께. 그러면 열이 한쪽으로 흘러갖고 축적이 되는 구조가 돼요. 압력밥솥에서 3중 바닥이다 그러면 맨 밑에가 얇은 거, 그 다음에 중간 두께, 가장 두꺼운 두께가 3중 바닥으로 들어가면 열이 전도가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열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밥이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제 기술입니다. 밥이 아니더라도 뭐 냄비를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쪽에서 얇은 쪽, 이렇게 얇은 쪽에서 얇은 쪽으로 가가지고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많이 흐르게 되고요. 뭐 크기로 얘기를 하자면, 금속으로 얘기를 하자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구조로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다이오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밝혔습니다만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의 숫자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반론을 가지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 동네에서는 서로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데 이 동네에서는 72시간 둘만의 약속으로도 가능해요. 내 맘이라는 거죠. 내 맘. 나 혼자만이라도 가능하다. 나 혼자만이라도 하루에 24시간? 나는 36시간 할 거야. 나는 70시간으로 할 거야. 내 맘이죠. 그건 내 계획표입니까? 아닙니까? 내 계획표죠. 내 계획표를 숫자로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절대성이라는 게 없고 서로 간의 약속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믿지 않고 그냥 만화, 공상, 영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그냥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좀 사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과학계에서 이걸 믿나요? 저는 믿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간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지름길이라는 건 존재한다. 지름길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또 빠른 비행수단. 옛날에 도보로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엄청 오르게 몇 달. 그렇지만 지금 자동차로 반나절이면 가잖아요. 그래서 이 4시간? 4시간 빠른 건 고속철이면 뭐 불과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몇 시간 걸리죠? 2시간 걸리나? 2시간 안 볼까요? 2시간 걸리나? 그러니까 빠른 초음속 비행체를 사면 일본까지도 몇십 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운송 수단을 따느냐에 따라서 축지법처럼 시간을 축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간을 축약한다. 이거는 말이 무슨 축지법 같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름길은 존재한다. 지름길은 존재하고 이렇게 그렇죠. 어떤 건물이 길을 가는데 이쪽 쪽에 저쪽으로 하는데 건물에 가로막혀서 삥 돌아갈 때는 모르는 거고 건물 사이 알고 봤더니 좁은 골목이 있더라. 그러면 아는 사람은 그쪽으로 더 나오면 되게 빠르게 가는 거로 그런 우주에도 그런 게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고속 서울 부산 고속 열차가 뭐 서울 부산 1시간대로 달리는 고속 열차가 곧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엄청 빠르죠. 2027년에는 서울 부산의 KTX가 1시간 35분 걸릴 거다. 시속 400km. 그렇죠. 좀 더 빠른 거 있으면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거가 정상적인 얘기지. 예, 그래서 뭐가 그게 공간을 축약한다 이런 거는 무슨 접는 것도 축지법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 비난하셔도 괜찮은데 개인적인 견해는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에 시간과 공간 이론은 일종의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정해진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진공 열차로 해가지고 이제 튜브처럼 그 안을 터널 안을 통과하면 서울 부산을 20분 안에 주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공기의 저항 같은 것이 없고 저항이 없는 거죠. 기타의 저항이. 그러면 이게 속도가 굉장히 한번 속도를 내면 빨라진다는 거죠. 우주 공간에서도 아마 그런 걸로. 그래서 이런 진공 열차를 20분에 주파한다 이런 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예. 뭐 이게 알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송 수단이 어떤 거느냐 빠르게 하면 거기 타고 이제 빨리 가는 거죠. 네. 빛의 속도로 간다. 빛이 이까지 올라면 열 방식으로는 힘들죠. 우리가 보면은 그 촛불 태우면 빛 나오잖아요. 이게 태우는데 왜 빛이? 그거는 열이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좋은 증거고요. 전기를 갖다가 우리가 흘려보내잖아요. 전기는 빛 자체가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금속체에다 부딪히면 그걸 열을 전구 필라멘트라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백열 전구 같은 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열을 전기를 빛으로 바꾼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빛의 속도로 만약에 태양계에서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은 열 방식으로 했다. 태양계가 폭발해가지고 촛불식으로 횃불식으로 밝혔다.
그럼 이까지 오지도 못해요. 이까지 오지도 못하는데 빛의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빛의 방법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이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엄청 빨라지죠. 네. 빛에도 열을 담고 있을까? 열이 담고 있습니다. 조명 켜면은 그 빛이 쬐면은 그렇죠. 열이 생겨요. 네, 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지금 끄잖아요. 여름에는 태양빛 받으면 대기가 뜨거워지거나 땅이 달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도 열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열 방식으로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상당히 힘들다. 열기가 전해지기가. 그러나 빛 방식으로 우리가 전해서 바꿔서 여기까지 오면은 태양계에서 지구도 가능하고 다른 별에도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되게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죠. 예, 효율적입니다. 태양 일단 빛이 일종의 하나의 전자기파하면서도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이렇게 물결치면서 이렇게 바닷물이나 이런 데서도 움직일 때 물결치면서 이렇게 그 진폭을 가지고 움직이면 대략 멀리 갈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아마 빛도 아마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갖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우주에만 이렇게 온 우주에만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들에만 가득하냐? 우주 공간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될 수 있는데요. 빛과 빛은 전기로, 또 전기는 빛으로 바꿀 수 동질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전리층에 주파수 형태의 전기가 흐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태양빛을 이쪽으로 정확히 유도하는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테슬라 전기 유도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금속재 전기를 흘려보내고 주변에 금속철을 놔두면 전기가 그쪽으로 전이된단 말이에요. 전기 유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쪽 테슬라 전기 유도로가 이쪽에서 전기를 막대하게 만들어주고 주변에 좀 먼 곳에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빛을 갖다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면 그쪽으로 금속의 막대가 있었을 때 전기가 유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됩니다. 되면 그쪽 전기에서 바바박 가리는 이런 방전 현상이 나오면 거기가 주변이 밝혀지는가 안 밝혀지는가. 그러면 이 말에 제가 이렇게 테슬라 어떤 지구의 전리층의 존재로 인해서 빛이 그쪽으로 유도가 되면은 그쪽에 있어서 지구가 밝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전리층이 빛을 이쪽으로 유도한다. 그러면 이제 금속 막대를 가지고 전기를 유도하는 현상처럼 유도를 했을 때 그 빛이 우주 공간에 가득하지 않고 지구에 조명이 딱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무선 전파다 그러면 무선 전파를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송전 실험을 했다. 지금 위성에서도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이렇게 송전 실험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그런 것처럼 송전을 무선 전파로 한다. 무선 전파로 하면 그 일정지에서 거기서 이렇게 송수신 구조를 가져서 그 전파를 이제 전파 충전을 하는 거죠. 전파를 충전해서 그걸 빛으로 전환시켜 놓으면 다른 데는 빛이 없어도 그 주변은 빛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구가 밝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유도돼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빛도 일종의 전자기파다. 네.